아직 좀 이르기는 하지만 두산 베어스에도 27년 FA 대상자 선수들이 있죠. 그래서 그 선수들을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26년 FA에 두산은 화끈하게 투자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총액 186억을 투자를 했는데 외부 FA 박찬호 선수를 총액 80억 원에 영입을 했고 내부 FA에서도 조수행 총액 16억, 이영하 총액 52억, 최원준 총액 38억에 정말 많은 금액들을 투자를 했고 그 결실들이 과연 26시즌에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25년의 셀러리 캡을 한번 보면은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25년 셀러리 캡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관리가 좀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105억 5,154만 원을 쓰면서 상한액 대비 금액이 마이너스 31억 정도가 되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그래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면서 넘치는 정도의 셀러리 캡의 운영이 아니었다라고 보면서 셀러리 캡 관리도 좀 잘 되고 있다. 고액연봉자들의 연봉이 26년, 27년에 몰려있다는 좀 소문이 있긴 하지만 지금 알아서 나가준 인원들이 올해 작년에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점들도 좀 호재라고 볼 수 있고 27년부터 레리버드를 도입으로 인해서 큰 걱정이 좀 없을 예정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면서 리그에 좀 좋은 자원이 많이 나오는 2027 FA 시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삼성의 원태인이라든지 구자욱, 하나의 노시환, LG 홍창기, SSG 랜더스의 최지훈 같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죠. 그래서 26시즌에 이제 만족스러운 FA 영입을 못한 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박찬호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까지 더 사오겠다라고 공언을 할 정도로 뉴스에도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불만족스러웠다라고 본다면 26시즌 시즌 결과에 따라서 27시즌에도 큰 손이 될 가능성이 높은 두산이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시즌을 마치고 결과를 좀 봐야겠지만요. 내부 FA를 좀 전부 놓쳤던 과거의 이미지와는 좀 다르게 오히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는 두산의 내부 FA 투자 방향성인데 어떤 분들이 이게 불만이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이 이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보면 특히나 이제 불펜 투수들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 아시아 쿼터 제도 등으로 인해서 입지를 좀 많이 잃어간다라고 보는 분석들이 좀 많거든요. 근데 두산 소속 FA 불펜 투수들만큼은 이번에 달랐습니다. 그래서 이영하 선수나 최원준 선수는 대박 계약을 했고 다른 팀의 소속의 불펜 투수들은 아직까지 미계약된 선수들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조금 홀대를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KBO 최악의 먹튀 사례가 이제 내부 FA를 우리가 후하게 줬지만 발생했어요. 김 어쩌은 선수가 이제 그걸 악용하면서 이적을 했지만 그런 사태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점들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 FA를 잘 대해준다는 점들이 어쨌든 간에 소속된 선수들에게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또 두산 소속이라는 자부심을 또 주기도 할 것이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점들도 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점입니다. 그러면서 2027년에 그럼 두산 FA 선수들은 누가 있는지 한 명씩 알아볼게요. 딱 3명의 선수가 있거든요. 양의지 선수부터 보겠습니다. 이제 양의지 선수는 우리가 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식 FA는 아니고 옵트아웃을 선언할 경우에 다시 FA가 되는데 우리가 옵트아웃이라는 거에 대한 좀 안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한번 살펴보면 이제 양의지 선수는 그 대신에 이적 확률은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낮다.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이적을 하려고 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프랜차이즈 스타고 뭐 많은 나이다 뭐 이런 거를 고려하지는 않더라도 보장액 자체가 2년에 42억이나 되기 때문에 이 자체를 본인이 걷어차고 나갈 확률도 좀 낮고 그리고 보장액뿐만이 아니라 이 보상금 규모를 생각하면 상대팀에서도 양의지 선수를 쉽게 영입하기가 쉽지 않다.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영입이나 뭐 이적이 쉽지 않다라고 보면은 양의지 선수는 아무래도 옵트아웃 선언하지 않고 본인의 말처럼 종신두산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강민호, 뭐 최영우 이런 선수들을 본인이 언급을 계속 많이 하는 걸 보면은 그 선배들의 어떤 자취를 바라보면서 두산에서 선수 생활 커리어를 마감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양의지 선수도 마찬가지로 옵트아웃보다는 일단은 계약된 기간까지는 최소한이라도 두산에서 최대한 마감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계약들이야 뭐 다시 한번 협상을 하겠지만서도 옵트아웃 기간까지는 옵트아웃을 하는 건 생각하기보다 아마 어쨌든 계약 기간까지는 두산에서 잘 마무리하고 뭐 그 이후의 상황도 제가 봤을 때는 두산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. 이런 부분들이 양의지 선수에게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박지국 선수도 한번 살펴보면요. 박지국 선수도 뭐 아마 경쟁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젊은 나이와 빠른 구속, 좋은 멘탈을 지닌 불펜 투수라는 점인데 아까 말했듯이 뭐 아시아 쿼터라든지 이런 제도들 때문에 불펜 투수들이 사실상 약간 인기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점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뭐 26시즌에 아시아 쿼터 선수들이 예를 들어 활약을 잘 못한다든지 하는 이런 변수 상황이 있다면 수요가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만약에 뭐 박지국
선수가 대단히 뛰어난 활약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수요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고요. 하지만 어쨌든 박지국 선수도 본인이 충분히 가치만 증명한다고 하면 두산에서도 이영하나 최현준 선수처럼 뭐 충분한 대우를 해줄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잔류가 잘 되지 않을까, 뭐 충분한 그런 엔딩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, 박지국 선수도 두산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두산의 프런트도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볼 선수는 이제 정수빈 선수인데, 이 선수를 정말 특별하게 대우를 할 수밖에 없겠죠.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마지막으로 남은 두산의 순수 프랜차이즈 원클럽맨 스타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정수빈 선수가 이제는 좀 나이도 좀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정정한 플레이 스타일을 계속 보이고 있고, 계약 규모 같은 경우는 26시즌에 박혜민이 했던 LG 트윈스와 계약했던 뭐 어떤 그런 FA 계약의 어떤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. 어쨌든 이 전 계약이 6년이라는 긴 계약을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소위 말하는 그 해자 계약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싼 계약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정수빈 선수의 활약이 뛰어나고, 물론 계약하고 나서 1년, 2년 그 다음 연도에는 좀 활약이 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불만족한 팬분들도 많았겠지만 전체적인 6년 커리어를 돌아보면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수빈 선수의 활약은 뛰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어쨌든 그 성적 이상의 상징성이라든지 가치까지 지니고 있어서 구단에서 특별한 예우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, 정수빈 선수는 뭐 본인의 어떤 가치도 있지만 동료들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줌으로 인해서 본인의 가치가 더 빛나시고 있다. 이게 두산에게 어쨌든 좋은 상황은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상하게 정수빈 선수의 가치가 그런 식으로도 좀 올라간 게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두산 베어스 팬들에게는 좀 가슴 아프긴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정수빈 선수의 가치가 굉장히 두산 베어스 팬들에게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고, 이것을 이제 두산 베어스 구단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고, 그렇기 때문에 절대 뭐 놓치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, 한간에는 지금 이제 뭐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정수빈 선수의 영구 결번 이야기까지도 팬들 사이에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정수빈 선수의 가치는 정말로 높고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세 선수들이 지금 이제 2027 시즌에 별일이 없다면 FA나 뭐 옵트아웃이나 이런 예정 대상자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과연 이제 어떻게 두산에 잔류하게 될지가 또 이제 궁금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 세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마도 종신 두산 선수들로 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요. 또 다른 FA들, 외부 FA들까지 두산이 과연 27년도에도 큰 손이 될 수 있을까라는 예상을, 그런 재미있는 예측을 좀 해보면서, 어쨌든 중요한 건 26시즌을 어떻게 두산이 보내느냐, 그리고 이제 박찬호라는 외부 FA를 영입해온 효과가 어떻게 발휘가 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. 그거에 따라서 27시즌 FA에 대한 구상도 많이 달라질 테니까요. 그래서 26시즌의 활약이 굉장히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. 어쨌든 FA 계약에 따른 두산의 26시즌 결과도 어떻게 될지 한번 다 같이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